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이 포인트를 좀 알고 이번 연말 준비하자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CPI 부분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이어서 미중 간의 회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남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동성과 변화점이 많이 교차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 이 리스크 오는 심리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시 돈을 빼려고 하다가도 다시 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여전히 알트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제 여기서도 좀 성과가 조금씩은 다 달리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미국계 코인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보여줄 걸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까지 이제 보았을 때 최근 이제 3개월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더 쪽이나 그 다음에 미국계 코인들이 좀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하는데 나머지 쪽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제가 아시겠죠. 뭐 게임이나 NFT나 뭐 이런 애들은 또 많이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약간 좀 소외받았던 비트코인의 레이어 2에 있는 애들도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이제 RWA나 그 다음에 디파이 쪽에 좀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프로젝트 아니면 요즘에는 좀 잘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에서도 소각을 제대로 잘 해주는 그런 시스템 기반에 있는 애들은 좀 더 잘 가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던 애들은 여전히 소외받거나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코인도 한국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벌써 8년 차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앞으로 포인트 시점마다 이렇게 포인트 시점마다 항상 뭐 좀 더 좋았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변화점이 생기지 않겠냐, 뭐 이 알트 시즌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저는 좀 이번 패턴은 아예 다르게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미넌스가 과거랑은 좀 다른 형태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ETF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DAT가 등장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펀드사들도 많이 등장을 할 것인데, 그러면 이게 이 데이터가 왜곡 현상을 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많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도미넌스 힘은 어디까지 버프를 받아야 되냐? 최대 이제 점점점 그 화력은 떨어질 것이고요. 이제 최소 50, 최대 2배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도미넌스 변동성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장풍차오 부분에 따른 사면 결정이 나왔는데, 핵심 포인트는 코인 업계에서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줌으로써 여전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BNB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BNB 부분이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에 상장이 되면서 좀 시너지를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BNB가 많이 폭락을 하거나 많은 변점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 포트에 무조건 BNB 정도는 넣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과 이제 지금의 차이점에 이제 거래소 코인 애들도 이제 믿을만한 애들이 좀 추려지는 가운데에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전히 돈 되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돈 되는 값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외면하면서 보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돈 되는 애에 집중하면
최소한 중간값 정도까지는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딥시크 부분에 따른 퍼포먼스를 암호화폐 좀 돌려봤더니 여전히 딥시크가 1등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성과가 안 나왔던 게 제민이나 GPT-5 정도가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심 발언이면서도 이제 매우 주관적인 차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제가 왜 12월 달까지는 좀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변수 부분에 따른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변수가 거의 30%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많이 있는 부분은 좀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시간을 준다니까요. 곧바로 회복이 뭐 이렇게 꼬리가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일리로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기회 부분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주봉 차트인데 자 한번 보세요. 4주씩 끊어도 2달 정도에 있는 기간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점 패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형태는 자 과거에 이제 비슷하게 24년도 1월 달에 ETF 통과되고 나서 어떤 방향이 나왔습니까? 자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펌핑이 나왔던 시점은 9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종고를 넘기는 시점은 엄밀히 따지면은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고점 구간이 25년도 1월 달에 찍고 나서 다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전인데요. 지금 거의 이제 9개월 차를 넘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 2개월 더 준다라고 치면은 얼추 맞지 않습니까? 12개월 부분이 걸렸으니까 대충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은 이제 12월 달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마스터 플랜 기반으로도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기본에서 최고점을 찍고 난 뒤부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은 저는 마이 구간이 4개월에서 6개월 구간 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유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최고점 구간대를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다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 최고점 구간이 나오고 나서 회복기 패턴 구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차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도 통상, 180일, 이 대충 한 요 정도가 180일이에요. 최고점 구간에서 180일 정도가 6개월이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가 여기 시점인데 6개월 전에 나와야 좀 퍼포먼스가 잘 나와주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사이트 기반에서 만약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면요. 최고점 구간에서 6개월 구간이 또 대충 한 요 정도 때인데 시점이 여기에요. 그쵸?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시점에서 빨리 반등해서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 안 나오면 대부분 힘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최고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번 시점 대비부터 아스헤이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4년도 기반 때부터 바뀌는 추이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이제 차후에는 어떤 방식이냐, 이제 성장하고 박스권 이런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볼린저 밴드 부분과 이 단기 이평선의 상단 터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낼 거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물려줄 거냐, 아니면 이걸로 수익을 낸다라고 해도 재미로 많이 못 느낄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최대 낙폭 부분을 경험을 해봤던 사람은 이 소소한 수익률 부분에 따른 소중함도 분명히 느낄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쪽으로 모아가는 형태로 수익화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트코인 부분도 연합펀드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뭐 리플, 도지, 그 다음에 이더 뭐 이런 애들에서 이제 더 많이 생길 것인데, 그런 애들이 아니고서야는 이제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하면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단순하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띄워줄 수 있는 건, 매니아층에서 띄워줄 수 있는 파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CX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아요, 유저 수가. 덱스 시장은 거의 고일 만큼 고여버렸고, 대부분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새로운 신규 유저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쪽보다는 여기에 주식시장에 원래 했던 사람이 교차로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트코인 수혜를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해서는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신규 고객을 넣어줘야지 어느 정도 이게 선순환 패턴이 나오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밀어주는 애, 그리고 화력이 집중화되는 애, 조금 덜 먹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패턴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에 있는 근거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